안녕하세요. 바드 챌린지 트레이닝스터 관장입니다. 오랜만에 운동 영상 다시 올리는데요. 그동안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올렸어요. 그래도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은 이제 12월 2일 어제 찍은 영상입니다. 어제는 스쿼트 스트렝스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지난주에 140kg로 4개를 들었고 이번에 140kg로 이제 5개째를 들어야 하는 날입니다. 과연 들 수 있을까요? 한번 영상 보시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은 제가 메인으로 생각하는 운동이 아니면 바로 조금 속도 빠르게 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팁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조금 끝까지 봐주시게 되시면 아마 운동하시는데도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생각도 많이 바뀌실 수도 있고요. 예. 이제 마지막 5개째 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옆에서 보시면 깊이가 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예, 깊이 다 만들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5개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왜 5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근육의 타입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근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쓰는 건 속근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속근 중에서도 2가지 성향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큰 근육에 힘을 쓰면서도 조금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 타입이 하나가 또 있고요. 그 속근에서도 정말 그냥 빠르게 딱 힘을 쓰고 딱 끝내는 이제 그런 타입의 또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반복 횟수나 약간의 시간 자체를 이렇게 조금 쓰면서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전자에 말씀드린 그 속근이지만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지근 같은 느낌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 근육의 타입을 조금은 활성화 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저는 5개째로 맞춰서 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일단 FTB 그리고 FTA 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FTB 안에서도 조금 세부적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FTB까지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쿼트 훈련은 여기서 끝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데드리프트 훈련으로 넘어가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데드리프트 130kg로 7개까지 일단 들었고요. 오늘은 그 이상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날그날의 컨디션이 항상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운동을 하는데 오늘 훈련에 대한 양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뭐 갑작스럽게 되게 오버해서 많이 한다거나 혹은 더 높은 강도로 뭔가를 가져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의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일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좋은 날에 뭐 갑작스럽게 원래 해야 될 양이나 뭐 해야 될 그 정도의 수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너무 그날 과하게 하게 되면 그 다음번 훈련을 하실 때 그게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이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거는 신체 리듬이나 이런 컨디션이 항상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최악의 컨디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내가 오늘 해야 될 그 양, 정말 죽어라 운동하기가 싫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아니라면 최악의 컨디션이라도 내가 오늘 해야 될 양에 대해서 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이 꾸준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일단 오늘 10개 했네요. 10개 해서 135kg로 넘어갔고요. 일지를 보니까 6개까지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기화 훈련이라는 거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운동하시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성장이라는 거를 목표로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도 기본이지만 이 주기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기화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려 볼게요.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데드리프트 볼륨은 4세트를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5개 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핵스쿼트를 활용해서 저희 프론트 쿼드라인에 집중적으로 조금 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이제 보디빌딩 대회를 이제 나가려고 또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쿼드 자체가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보조적인 수단에서 조금 가져가기 위해서 핵스쿼트를 좀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스쿼트 자체를 스트렝스로 가져갔기 때문에요. 저는 이 운동을 할 때는 아예 상극이 되는 형태로 지구적인 측면을 조금 강조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사람마다 훈련 형태나 이런 것들이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스쿼트에 대한 스트렝스를 가져가는 날에는 그 다음번에 대한 운동,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지구적인 훈련으로 조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의 형태라는 게 있잖아요. 스쿼트라는 동작으로 발생됐을 때 저희가 요구하는 움직임과 데드리프트에서 요구하는 움직임은 이제 조금 다르다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스쿼트와 가까운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구성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만약에 스쿼트를 하시게 되면 허벅지에 토크가 많이 실리게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 무게를 달고 내려올 때는 허리를 저렇게 꼿꼿이 이제 피고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릎이 앞으로 이제 많이 밀려서 나가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릎 자체에 토크를 많이 만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자세하게 영상 나중에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역학을 많이 알면 좋아요. 일단 이것도 끝났습니다. 지금 일지에 기록지에 작성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엔 이제 데드리프트의 운동 형태와 비슷한 힙힌지,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바벨이라고 생각을 하면 굿모닝이라는 동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굿모닝의 형태로 이번에는 햄스트링과 엉덩이에 자극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작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요. 그것도 나중에 영상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일단 저 운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힌지라는 패턴 이제 아시죠? 힌지라는 패턴 안에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준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많이 내려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 동작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햄스트링에 대한 유연성, 햄스트링에 대한 유연성이 얼마만큼 좋은지, 그리고 저 핵스쿼트에 저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리를 얼마만큼 이제 뒤로 빼고 하는지에 따라서 엉덩이에 더 큰 자극을 이제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물론 햄스트링도 같이 자극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햄스트링 자체의 능동적인 이완을 더 많이 시킨 상태에서 수축을 시켜서 햄스트링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햄스트링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만약에 아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햄스트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접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 말은 무릎을 일단 저렇게 접는다는 건 햄스트링을 수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고관절을 저렇게 힌지 상태로 구부린다는 건 엉덩이 관절 쪽에 붙어있는 햄스트링은 늘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무릎에 붙어있는 햄스트링은 짧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결론적으로는 햄스트링 자체의 능동적인 이완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동작 보이시나요? 저렇게 만약 제가 무릎을 핀 상태에서 힌지를 걸고 내려간다고 하면 햄스트링의 능동적인 이완이 더 커질 겁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조금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복근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근의 비율이 조금은 많이 높아요.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걷는다거나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타입에 따라서 훈련을 해주는 게 그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약간 이렇게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뭐 꼭 맞는 말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냥 근육 자체는 훈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변해요. 타입 자체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만약에 뭐 지근 섬유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를 훈련을 만약에 뭐 속근에 대한 걸로 정말로 너무 태생이 막 진짜 막 뭐 속근이 엄청 넘쳐나는 이런 사람, 혹은 뭐 지근이 엄청 넘쳐나는 사람, 이런 게 아닌 이상 근섬유는 내가 하고 있는 훈련에 의해서 바뀐다. 기본적으로 이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고 벌써 비복근 훈련이 끝났네요. 오늘은 일단 백 익스텐션, 저건 20kg고요. 백 익스텐션 오늘은 20개 하는 날입니다. 20개.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18개까지 했고요. 오늘은 그래서 20개까지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 로망체어에서 익스텐션 하실 때 항상 힙힌지 자세로 내려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허리에 능동적으로 허리를, 그러니까 몸통을 굴곡시킨 상태에서 만약에 피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척추 마디마디 자체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들어오실 거예요. 물론 허리 자체에 부위별로 자극은 많이 오셔가지고 펌핑이 되시긴 되실 겁니다. 엉덩이가 아프기 전에 허리가 아마 더 아프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허리를 능동적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피는 이런 동작 자체는 부상 차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조금은 허리를 펴고 내려가셔야 된다는 거. 뭐 특수 목적 때문에 내가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마디 피면서 올라온다, 뭐 이렇게 하시면은 뭐 제가 뭐 크게 할 말은 없지만요. 적어도 저렇게 저항을 조금 많이 단 상태에서 허리 자체를 구부렸다가 피는 동작은 자제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척추는 전체적인 걸 척추라고 얘기를 하고요. 척추는 말 그대로 하나하나 마디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거를 저렇게 메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렇게 허리를 펴지 않는 이상 척추 하나하나 마디마다 스트레스를 각각의 요소들이 받게 되잖아요. 다 분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특히나 실리게 되면 여러분들 허리 저렇게 핀 상태에서 올라오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싸리, 죄송합니다. 아싸리라는 말은 아니군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허리 마디마디를 저 튀어나오고 있는 모서리에다 갖다 대셔가지고요. 올라오시는 걸 훈련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또 다뤄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이 시계까지 다 하고요. 지난주에 두 번째 세트에서 13개, 세 번째 세트에서 12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세트에서는 15개, 그리고 세 번째 세트에서는 제가 개수를 좀 착각해서 12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부터는 이제 복부를 조금 훈련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포인트로 또 알려드리려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공간상에 살고 있잖아요. 네. 공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축이라는 게 3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직육면체, 학교 다닐 때 직육면체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배우셨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부에 대한 훈련을 한다거나 어떤 웨이트에 대한 훈련을 한다거나 반드시 한쪽 면에 대해서만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성으로 훈련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윗몸 일으키기라고 얘기를 해보면 윗몸 일으키기는 시상면상에 대한 운동이에요. 시상면이라고 하는 건 저희 옆쪽에서 회전의 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몸통에 대한 롤링을 가져가는 건 이게 진짜 다방면적인 훈련이 되는 건데요. 이 움직임 자체를 만약에 쪼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일단 몸통에 대한 굴곡을 먼저 만들고 있고요. 올라오는 동작에서 몸통의 회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굴곡과 회전, 이게 지금 한꺼번에 같이 쓰이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방면적인 운동을 조금 포괄적으로 같이 해주면 여러분들이 펑셔널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운동선수들, 그러니까 저희가 갑작스럽게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거나 혹은 어떠한 그런 플랫폼 값, 저희가 웨이트를 기본적으로 할 때는 한 면에 대해서만 운동을 조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방면적으로 훈련을 하는, 만약에 웨이트를 하게 되면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향상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근력이나 이런 것들을 키울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다방면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근력 강화라던가 혹은 기능적으로 무엇인가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면 금상첨화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이드 밴딩이라는 거를 조금 하고 있고요. 이제 사이드 밴딩을 하다가도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팔을 들고 제가 올라오는 반대편 쪽으로 프레스를 하는 거를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이제 보실게요. 네, 저렇게 지금 프레스를 하고 있죠. 저희가 레터럴 플렉션, 그러니까 사이드 밴딩이라는 동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옆구리에 있는 근육만 모두 다 옆구리에 있는 근육만 수축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렇게 옆으로 구부릴 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요. 저기 옆면에 보이는 모든 근육들이 한꺼번에 수축도 되고, 그리고 또 광배근까지도 같이 수축이 될 수가 있어요. 광배근 어디에 달려 있는지 기본적으로 아시면 제 말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장골릉이라고 말을 하는 옆에 옆구리에서 가장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그 라인의 뒤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광배 자체 활성도를 낮추기 위해서 저렇게 팔을